우리는 미술관에 들어갈 때 수많은 작품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고 생각합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제목을 읽고 마음에 들면 조금 더 바라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먼저 그림을 발견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그림도 아주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가장 아름답다고 말해줄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해줄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어느 날 자기 앞에 멈춰서서 아무 말 없이 오래 바라봐줄 한 사람. 오늘 그 사람이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한 여인이 서 있는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녀는 아직 우리가 도착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방의 빛은 이미 우리를 위해 켜져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넓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여인의 얼굴도 진주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밝은 벽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림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합니다. 인물의 표정, 상징이 될 만한 물건, 이야기를 설명해줄 단서. 하지만 페르메이르는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비어있는 공간을 보여줍니다. 이 벽에는 사건이 없습니다. 누가 다녀간 흔적도 곧 무언가가 일어날 징후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비어있음 때문에 우리는 방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빈 공간은 우리의 시선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리를 내어줍니다. 당신이 오늘 가지고 온 생각, 말하지 못한 감정, 아직 끝나지 않은 하루를 잠시 이 벽 위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첫 장면은 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비워둔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인이 보입니다. 그녀는 우리 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진주 목걸이의 양끝을 잡고 벽에 걸린 작은 거울을 향해 서 있습니다. 손은 목걸이를 채우기 직전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바라봐도 진주는 목에 완전히 걸리지 않습니다. 손은 내려오지 않고 여인은 방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약 360년 동안 바로 이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그림이 가진 이상한 시간입니다. 현실의 순간은 지나갑니다. 손을 올리면 내려야 하고 준비가 끝나면 문을 열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림 속 시간은 끝나기 직전의 순간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만나게 됩니다. 완성된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준비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보이기 전 아직 혼자 남아있는 사람. 그녀는 치장하고 있지만 과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녀가 가장 사적인 순간에 우연히 들어온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방은 우리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의 거리만 남긴 채 우리에게 머물기를 허락합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울 속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거울은 분명 그 자리에 있지만 여인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고 있을까요? 어딘가 부족한 점을 찾고 있을까요? 곧 만나게 될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익숙한 동작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림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모호함 때문에 우리는 여인의 마음을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감상은 해석에서 관계로 바뀝니다. 우리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대신 그녀의 침묵 곁에 머물게 됩니다. 사람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맞히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곁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그림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조용한 태도입니다. 거울은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얼굴 위로 우리는 어느새 자기 자신의 표정을 떠올립니다. 나는 오늘 아침 거울 속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는가? 고쳐야 할 사람처럼 바라보았는가? 견뎌야 할 사람처럼 바라보았는가? 아니면 잠시라도 수고했다고 말해주었는가? 페르메이르의 빛은 갑자기 인물을 비추지 않습니다. 창문을 통과하고 커튼 옆을 지나고 빈벽 위에 한번 머문 뒤 천천히 여인의 얼굴과 옷에 닿습니다. 그 빛은 무대 조명처럼 그녀를 세상의 중심으로 선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오래 기다린 끝에 마침내 한 사람을 발견한 빛처럼. 노란 외투는 밝지만 눈부시지 않고 진주는 작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빛은 사물을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그 존재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바라본다는 것도 이와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상대의 모든 것을 밝혀내려 하지 않고 숨겨진 부분까지 억지로 열어보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놓치지 않는 것. 페르메이르의 빛에는 그런 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은 밝지만 낱낱이 드러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보여주는 빛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머물 수 있게 지켜주는 빛. 그 빛은 수백 년 전 여인에게 닿았고 오늘은 화면 너머의 우리에게 도착합니다. 빛이 여기까지 오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림의 제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진주가 이 작품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주는 아직 목에 완전히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쪽과 다른 한쪽 사이, 준비와 완성 사이, 머무름과 떠남 사이에 있습니다. 진주는 완성된 장신구가 아니라 완성되기 직전의 가능성으로 빛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한 일, 끝내 보내지 못한 편지, 마음속에서는 이미 도착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말. 사람들은 완성된 순간을 기억하지만 우리의 삶을 실제로 채우는 것은 대부분 그 이전의 시간입니다. 망설이고 기다리고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 페르메이르는 그 미완성의 순간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의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뒤처진 것도 아니라고. 어쩌면 우리는 모두 진주 목걸이를 손에 든 채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론가 가기 전, 누군가를 만나기 전, 그리고 새로운 자신이 되기 전. 화가의 순간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페르메이르는 한 여인이 진주 목걸이를 매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장면은 너무 평범해서 조금만 늦게 보았다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녀는 목걸이를 걸고 옷깃을 정리한 뒤 곧 방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화가는 떠난 뒤의 이야기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이후에 삶이 행복했는지조차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떠나기 직전에 짧은 고요를 붙잡습니다. 왜 하필 이 순간이었을까요? 어쩌면 페르메이르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특별한 사건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혼자 있던 시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창가에 서 있던 시간, 거울을 바라보다가 잠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던 시간. 그런 순간은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층을 만듭니다. 그는 사라질 순간을 사라지지 않는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뒤 우리는 그 시간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만 그녀가 잠시 멈춰있던 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화가가 남긴 시간이며 오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그림이 태어난 뒤 수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림 앞을 지나간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색을 보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진주의 빛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멈췄고 어떤 사람은 제목만 확인한 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림은 그 모든 시선을 받아들이면서도 같은 모습으로 기다렸습니다. 기쁨을 가진 사람도, 상실을 안고 온 사람도, 젊은 날에 이 그림을 본 사람도, 오랜 세월 뒤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같은 작품 앞에 섰지만 같은 그림을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은 바라보는 사람의 삶을 만나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살의 눈으로 본 빈 벽과 50살의 눈으로 본 빈 벽은 같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시작한 사람이 보는 진주와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이 보는 진주도 같지 않습니다. 작품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앞에 도착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그림은 언제나 새로운 만남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그림의 긴 시간 속에 당신의 몇 분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그림을 3번 다르게 바라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들고 거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그녀가 얼마나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지 느껴보겠습니다. 손은 공중에 머물러 있고 몸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 장면이 당신에게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 잠시 멈춰도 된다는 허락일까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라보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위로일까요? 이제 다시 그림 전체를 보십시오. 처음과 같은 작품입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이 그림에는 한 여인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신의 시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림은 그대로지만 만남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웃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슬퍼 보이지도 않습니다. 설렘, 긴장, 외로움, 평온. 어느 한 감정으로도 그녀의 표정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페르메이르는 감정을 보여주는 대신 감정이 생겨나기 직전의 상태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감정을 꺼내어 그 빈자리에 놓게 됩니다. 오늘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이 방을 고요하게 느낄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여인의 손에서 설렘을 볼 것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거울 앞에 그녀에게서 잊고 있던 자기 얼굴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작품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을 때 관객의 마음이 비로소 들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부족한 감정이 아닙니다. 아직 누구의 것이 될지 정해지지 않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감정은 당신을 만나 당신만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잠시 화면을 바라보며 상상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오래된 미술관의 방으로 들어옵니다. 바깥의 소음은 문 뒤에 남아있고 발걸음 소리도 점점 작아집니다. 방 안에는 한 점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창가에 서 있는 여인이 보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올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그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서면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이 방의 빈 벽도,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도, 아직 걸리지 않은 진주도 당신이 이곳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 순간을 멈춘 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삶을 묻지도 않고 그녀가 어디로 갈 것인지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함께 끝나지 않은 순간에 머뭅니다. 그리고 천천히 깨닫습니다. 당신 역시 어딘가로 가기 직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시간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인은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당신이 바라봐야 할 사람도 그녀가 아닐지 모릅니다. 이 그림 앞에 서 있는 오늘의 당신. 수많은 날을 지나 마침내 여기까지 도착한 사람. 그 사람을 잠시 바라보십시오. 고치려 하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그저 오래 기다린 사람을 맞이하듯 바라보십시오. 이 그림은 삶이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떠났는데 자신만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사람.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아직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 누군가에게 보여줄 모습은 준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는 오랫동안 바라보지 못한 사람. 이 그림은 서두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목걸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직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그림은 그 준비의 시간을 실패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을 빛으로 감싸고 빈 벽으로 보호하고 수백 년 동안 사라지지 않게 남겨두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게 보호받아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자리를 잡는 시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어도 자신만은 그 시간을 함부로 재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맞는 속도로 준비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우리는 이 그림을 떠날 것입니다. 영상은 끝나고 화면은 다른 장면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시 창가의 빛 속에서 진주 목걸이를 들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사람이 도착할 때까지. 그림 속 인물은 움직이지 않지만 그림을 본 사람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작품의 진짜 다음 장면은 캔버스 안이 아니라 관객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후 당신이 거울 앞에 섰을 때 이 여인의 옆모습이 문득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부족한 부분부터 찾는 대신 잠시 자신의 얼굴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날들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가? 무엇을 견디며 오늘을 준비했는가? 무엇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더 살아볼 수 있는가? 그 질문이 남는다면 그림은 이미 액자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림은 우리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속에 조용히 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여인이 진주 목걸이를 매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우리 쪽으로 얼굴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래 머물렀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녀가 아름다웠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그림 속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의 시간,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의 시간, 자신이 누구인지 잠시 거울 속에서 확인해야 했던 시간. 그 시간은 오래전 그녀의 것이었지만 오늘은 우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림은 수백 년 동안 같은 모습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날을 지나 이 작품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쩌면 좋은 감상이란 작품의 뜻을 알아내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온 그림과 한 사람이 잠시 같은 순간에 머무는 것. 작품은 당신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래 바라보는 동안 그 안에 당신의 시간이 스며듭니다. 그때 그림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의 만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이 그림을 발견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그림이 오늘의 당신이 도착할 때까지 오래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대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로에게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림을 늦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림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오늘 마침내 그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